The world of ballet may be young here in Korea, but it is fast growing not only in passion but in excellence as well. Many young Korean ballerinas and male ballet dancers are making their marks on the global stage. And today we'll be speaking with Kim Gi-min, one of the principal dancers at Russia's Mariinsky Ballet Company. American Ballet Theatre, Paris Opera Ballet, the British Royal Ballet, and Vienna State Ballet, these are some of the world's top ballet companies which have all asked for a dance with one male ballet dancer. His name is Kim-in Kim. Kim-in Kim was the first Korean to join the Mariinsky Ballet, and he was the only Asian male dancer in the company. After only 4 years, he became a principal dancer. The Mariinsky Ballet is one of Russia's leading companies with a 300-year history, which has produced an illustrious list of legendary dancers. Now in his 7th year with the company, Kim-in Kim has firmly established his place in Russian ballet. Swooping through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s from teenage years, it was little surprise when Kim was awarded Benoit de la Danse in 2016, ballet's equivalent of the Academy Award. Now at the very top of the international ballet world, the interview meets Kim-in Kim to discover the beauty of his story.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자 발레 무용수를 처음 뵙는 거여서 너무 더 영광입니다. 저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국 방문 오랜만이신데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보통 마린스키 휴가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왔었는데, 작년에 백주수의 내한 공연으로 한 번 오고, 그리고 이번 연도 3, 4월 달에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지젤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이번에도 오게 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너무 반가워할 것 같아요. 예, 제 2의 고향은 이제 러시아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 한국 공기와 한국 음식, 한국 친구들, 또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립죠. 네, 러시아에서 생활하신 지가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현지 적응 어느 정도 마치신 거예요? 네, 이제 러시아어로 자기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Kim-in Kim, я работаю в Мариинском театре, очень приятно.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너무 멋있으셨어요. 지금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발레단이 외국인을 뽑지 않는 걸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처음 입단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많이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마린스키라는 발레단은 제가 발레 시작했을 때부터 마린스키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꿈을 꾸었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꿈. 왜냐하면 제가 못 들어가는 걸 아니까. 이번 연도에 마린스키 극장도 조금 세계화돼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단원들 300명 중에 외국인 무용수가 2명이었었어요. 러시아 무용수들을 요구하고, 러시아에서도 마린스키의 부설학교, 바가노바 학교의 출신들만 뽑는 시스템이었는데, 7년 전에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 공연에 왔을 때 어떻게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단장님과 미팅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무용수다 라고 얘기하니까 단장님께서 되게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음 달에 오디션을 보러 마린스키에 직접 오라고. 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붙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린스키에 놀러 간다는 생각, 구경 간다. 왜냐면 마린스키 같은 경우는 뭐 바리시니코프나 뭐 누리예프, 뭐 마카로바, 너무 많은 전설적인 무용수들이 마린스키 출신이기 때문에 무대 안 서도 거기에 간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었죠.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5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집에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5일 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합격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합격했다는 말이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이제 어벙벙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전신분으로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첫 번째 솔리스트로, 그것도 저한테는 큰 뉴스였죠. 왜냐하면 꼬르드 발레, 그리고 코리필 발레,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리스트, 첫 번째 솔리스트, 그리고 주역,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첫 번째 솔리스트로 이렇게 승급을 시켜주셔서 저한테는
아, 너무 네. 영광이고 또 기쁜 순간이었겠어요. 네. 그리고 또 4년 만에 입단하신 지 4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또 자리매김하셔서 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수석 무용수로 뭐 승진이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땀과 노력을 들이셨는지 또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모든 무용수들이 이렇게 수석 무용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저도 그래 왔었고 하지만 저는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포커스를 주연 무용수에 두진 않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다음에 주어진 공연에 그냥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일들은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같이 따라오리.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매 공연마다 그 공연에 집중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적응할 시간도 없이 4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예.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발레 무용수들이 다 가서 막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건가요? 발레단마다 다른데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린스키 사이트에 마린스키 약간 소식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같은 게 떠요. 네. 예, 거기에 제 이름이 실렸는데 그때 미국 공연에 제가 초청받아서 이제 공연하는 중이었어요. 네. 갈라 공연이었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다 축하하는데 뭘 축하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러시아에 계신 저희 선생님, 거의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네. 예, 거의 제2의 아버지신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분과 한 10년, 15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분이 성함이 블라디미르 킴이라는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혹시 약간 좀 이런 예,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제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와. 주역이 승급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쑥스럽기도 하고 네.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한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기쁨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겠어요.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가 가지는 어떤 역할이나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수석 무용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발레리나에게. 일단은 가장 큰 건 제 생각에는 공연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린스키라는 발레단은 제일 큰 발레단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연 무용수라고 하면 많은 초청을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ABT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초청 게스트 무용수로도 갔었고요, 주연 무용수로. 그리고 파리 오페라에도 제가 게스트 주연 무용수로 갔었고요. 그 외에도 비엔나 오페라단, 또 다른 모스크바, 또 런던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초청을 받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저 자신한테는 조금 춤의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역은 주역 타이틀일 뿐이고, 제가 하는 춤은 계속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매 공연에 임할 때 약간의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네. 예전에는 제가 공연에 임할 때 나는 그래도 여기 마린스키 소속이지만 한국인 무용수,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대표하는 무용수로서 더 잘해야지, 한국을 더 열심히 알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린스키 타이틀까지 있잖아요. 네. 나는 지금 한국인을 대표하는 무용수지만 마린스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기도 하다, 이런 그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좀 어깨가 많이 무겁기도 하고.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석 무용수가 된다는 건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많이 기쁘죠. 왜냐면 어렸을 때 제 꿈은 물론 마린스키 들어가도 꿈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게 제 가장 큰 꿈이었었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공연을 하고, 비행기를 갔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네. 공연하는 이런 스케줄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 제가 주역이 된 이후로 지금 3, 4년째 계속 그런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서도 많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네. 꿈을 이루신 셈이네요. 네. 어떤 면에선. 마린스키 발레단의 지금 남자 무용수, 수석 무용수가 7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신데 어떠세요? 처음에 발레단 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는
동양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타지에서 온 무용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저한테는 너무 고맙죠. 네. 예를 들어서 테료시키나라는 수성 무용수가 있는데 그 무용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인, 너를 싫어하는 무용수가 있는지 자기는 궁금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다 좋아해 준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은 선물을 하려고, 마음의 선물을 하려고 항상 노력 중이에요. 네, 굉장히 따뜻하신 분인 것 같고 그게 느껴져요, 이야기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도착하셔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었죠.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는 제가 알파벳도 모르고 갔을 때였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선생님과 한 달 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공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그냥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독학을 시작했거든요. 러시아 친구들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서 항상 러시아어로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물 먹고 싶어도 물을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슈퍼마켓 가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 많이 두렵고 했었는데 계속 많이 부닥쳤었던 것 같아요. 파티장에서 친구들이 대화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도 무조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부닥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러시아 관객들이 김인 씨를 처음에 무대 위에서 봤을 때 좀 예. 낯설어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처음에 공연을 했을 때 너무 좋은 반응을 주셔서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자신감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환호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마리인스키의 최고의 발레리나와 데뷔를 했었거든요. 빅토리아 테료시키나라고 그분과 같이 해서 좀 더 많이 쉽게 춤출 수도 있었었고요. 편안하게. 왜냐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테료시키나나 아니면 뭐 좋은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 관객들께서 많은 좋은 반응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이렇게 모스크바 발레단과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단에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어요. 네. 항상 저한테 팬들이 하는 말씀들이 절대 모스크바는 가지 말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는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리게 하죠. 마린스키 발레단은 지휘자로 유명한 또 게르기예프 씨께서 총 감독으로 계시잖아요, 예술단에. 네. 또 그분이 김인 씨의 어떤 팬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제 공연이 끝나고 어떻게 게르기예프 지휘자님께서 제 공연 오셨었나 봐요. 이제 사석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를 김인이 팬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었나 봐요. 근데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일단 너무 영광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휘자가 게르기예프 씨와 이렇게 테미르카노프 씨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지휘자 중 한 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평을 내려주신 거는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었고 감사드렸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신다는 게 저한테 제가 느껴져서 발레단에서 그게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네. 발레하면 러시아 그리고 또 러시아하면 볼쇼이 발레단 그리고 마린스키 발레단이 있는데 두 발레단의 어떤 스타일이나 공연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꼭 이 발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르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음악도 그렇고 그 미술도 그렇고 일단 발레로 따지면 모스크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모션이 많이 강하고요. 왜냐하면 무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무대에서는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넓게 움직이고 더 많이 크게 몸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이모션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도 물론 이모션을 중요시 하지만 저희는 조금 좀 정교함, 아카데믹함을 또 같이 요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뭐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 입장으로서 당연히 페테르부르크 스타일을 더 사랑하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교할 때 너무 제 스스로가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너무 경쟁 구도이기는 하지만 서로 존중을 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볼쇼이 발레단의 크리스타노바라는 무용수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무용수죠. 근데 그 무용수가 저랑 공연을 하고 난 후에 자기는 항상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남성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너무 존중을 하는 네. 사이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좋다고 하는 네. 것보다는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다. 네. 그리고 또 선의의 경쟁이네요. 선의의 경쟁이죠. 예. 네. 마린스키 발레단에서는 단원들 교육이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느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느 면에서는 엄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공연에 있어서는 정말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원들이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이 있고 엄격히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공적인 공연들을 이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리허설과 뭐 공연 이외에는 무용술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이렇게 연습 벌레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연습하시는지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중학교 때 경비실 아저씨께서 저한테 항상 키를 맡겨주고 가셨어요. 원래 키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늦게까지 하니까 네. 키를 맡겨주고 새벽 6시, 7시에 나와서 등교하기 전에 키를 문을 따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등교를 한 적도 많거든요. 거의 연습실 키는 그래 너 거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기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연습을 마린스키에서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친구를 못 봤었던 거예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처음엔 조금 저를 이상하게 봤었어요.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집에 갈 시간인데 제 신발이 있는 거를 보고 저한테 연습실까지 따라와서 내보내는 거예요. 연습실에서 연습하지 말라고 쉬라고. 네. 근데 연습은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 신발을 이렇게 화장실 뒤에다가 변기통 뒤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말해주기 위해서 간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연습실 갔다가 다시 네. 화장실에서 제 신발을 갖고 왔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야 하는데 또 신체적인 조건이나 발레 같은 경우에는 그 재능 이런 것도 타고나야 하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김기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노력이 없는 재능은 재능을 버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재능이 없이는 노력으로만으로도 안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저한테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제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그 사람보다 뭐 10배 이상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자신 것 같아요. 약간의 완벽주의자가 아닌 완벽주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형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너는 어떤 동작이 안 되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될 때까지 끝까지 하고 집에 가는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거에 힘들게 해서 얻은 결과물에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형 김기환 씨도 또 국립발레단 솔로시스트로 계시잖아요. 네. 형과 같이 발레를 한다는 것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는 오히려 항상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장점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젊은이와의 죽음이라는 그 롤랑 프티 안무가의 작품인데 그 작품을 제가 2달 전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형은 3년 전에 이미 데뷔를 했었어요. 그 작품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한테 이 작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형도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 주고 그 작품 할 때 형한테 많이 이렇게 정보나 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서로가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 2번 정도 자기가 했었던 영상을 보내요. 예, 서로 봐주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무용을 한다는 거는, 장점이 아닌 거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서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지만, 춤에 대한 단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근데 그거는 형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둘이 형제가 같이 발레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머니께서 어느 날 잡지를 보시다가 남성 무용수도 발레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셨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발레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학원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발레라는 그런 선입견도 좀 있었었고 그렇게 많이 여자들도 많이 저희들을 보고 웃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형제와 같이 발레 학원에 가니까 부끄러움도 배로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발레를 했을 때는 피루엣이라고 그러는데 한 발로 써서 도는 동작이 있는데 둘 다 그걸 처음부터 잘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발레가 더 재밌어지고 물론 저희는 처음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이거라도 난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거기에 많이 재미를 붙였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남성 무용수의 수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 관객들한테 남성 무용수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남성 무용수의 에너지라던가 예, 그런 거에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한국도 많이 이렇게 남자 무용수들이 많이 생겼지만 한국인 무용수로서 바람은 이제 조금 더 많은 남성 무용수가 있었으면 하죠. 예.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남자들의 에너지들을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하죠. 네. 남성 무용수의 역할이 어떤 발레리나를 들고 또 도는 걸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무대에서 보면 어떤 점이 남성 무용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무용수들은 돌고 뛰는 걸 중요시하는 무용수들이 있고 그리고 같이 파트너와 호흡을 중요시하는 무용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발레리나 여자 무용수 같아요. 발레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물론 남성 무용수도 정말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지만 남자 무용수는 여자 무용수를 좀 더 빛나게 최대한 빛나게 하는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이가 26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많이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어떤 그런 나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세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내가 이뤄낸 목표가 있으면 다른 목표를 또 찾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감이나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제 명성도 쌓고 했으니까 다른 발레단에서 스카우트 제의 이런 것도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제가 마린스키 입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제의가 있었죠. Kim In Kim returns to his alma mater 7 years after his graduation. Back in Korea for his special performance of Song of the Mermaid, he's found the time to rehearse with the current students of his old school. Today, h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eamwork with his female partner
As the romance of the leading couple carries the drama, emotional expression are just as important as moves and techniques. 테크닉이랑 감정 둘 다 흠 잡을 데 없을 만큼 너무 제가 선망하는 대사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본받을 점이 있자면 프로 무용수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처음 임하는 자세로 모든 무용수한테 잘 꼼꼼히 대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본받고 싶어요. Throughout the rehearsal, Kim and Kim make sure to lend his ears to those students asking for his advice. As a senior male dancer, he considers it a part of his duty to support those following his footsteps. 부상이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제가 처음 아파보거나 부상을 당했던 점에서는 생소하고 아무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선배한테 많이 배우고 또 그로써 빨리 대처해서 얼른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니까 어떤지 궁금해요. 졸업한 지 한 7년, 8년 됐죠? 예. 졸업하자마자 다 마린스키에 입단을 했으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학교에는 항상 찾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밤까지 열심히 연습했었던 이렇게 그림도 보이고, 지금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는 모습, 후배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에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하죠.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 남성 무용수들에게.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동양인이니까 나는 외국에 못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없애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단은 무용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이때까지 겪었었던 부상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떻게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했었는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죠. 예. 아마 후배들이 지겨워서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선배로 마음으로서 네, 네. 예, 저도 부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었었던 경험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한 사람이 말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흔한 선배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은 경험과 그리고 더 좋은 무용수가 돼서 그 많은 경험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예, 저는 항상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파리에서 활동 중인 발레리나 박세은 씨가 네. 베누아 델라 danse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어요. 예. 사실 김인 씨도 2016년에 처음 남자로서 수상을 하셨고요. 예. 어떠셨어요? 같이 무대에도 쓴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세인아 학교에서 공연을 많이 같이 했었었죠. 제가 그 이후로 발레단 들어간 이후로는 제가 파리 오페라에 공연에 갔을 때 세윤아가 있는 거기에서 게스트 주연 무용수로 공연을 했었을 때, 그때 저는 같이 무대를 쓸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던 누나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문자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지막이었나?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너무 기뻐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제가 그때 받았을 때가 2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렸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20대 후반이나 네. 30대 초반 이런 분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을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수상 소감도 준비 안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네. 그래서 김기민 씨가 탔다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한국말로 해야 되나 했는데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가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웃기만 하고 이렇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많은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네. 그런 기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큰 상을 받으면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심적 부담도 클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 너무 감사하지만 제 춤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받았다고 해서 제가 춤이 변화가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가. 네. 보는 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는 저 춤에만 집중을 하면 그는 보는 눈이 많아져도 그거는 피할 수 있지 않나. 최근에 한국 발레가 발전기에 들어갔다는 평이 많은데 해외에서 보는 한국 발레는 좀 어떤가요? 많이 성장했어요. 저도 해외 콩쿠르에 이렇게 갈라 초청이나 콩쿠르에 있으면 오프닝 공연 때 이렇게 수상자들이 이렇게 공연을 펼쳐주거든요. 갔을 때 한국인이 참가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가자들이 긴장하는 얼굴을 많이 봐요. 예, 그리고 한국인 참가자가 나오면 이 콩쿠르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을 외국 무용수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 발레가 많이 발전해졌고요. 물론 저희도 더 배울 게 많지만 발레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시간만 조금만 더 지나도 더 많은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 어느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양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단점이 있어요. 네. 예, 전문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동양인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느낌이라던가 표현력이라던가 풍부하잖아요. 또 자기 장점을 더 크게 만들어 단점을 가리다던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러시아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들이 발레를 즐기고 발레 공연 가진 발레 공연 문화나 또 발레 교육법 이런 걸 또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러시아 사람들의 발레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의 발레 개념은 영화나 이렇게 연기나 그런 의미예요. 이건 예술이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전체 공연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무용수들도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느낌과 아니면 작품 해석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러시아 발레 특징이고요. 관객들도 실수했다고 해서 그 무용수에게 마이너스를 주는 것보다는 아무리 그 무용수가 넘어져도 아무리 그 무용수가 큰 실수를 해도 전체적인 작품 해석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는 그런 발레 문화에 큰 충격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발레 문화를 많이 배웠죠. 예. 또 러시아어를 처음 이제 습득하게 되신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러시아 발레는 리허설을 할 때 표현력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한국에서는 동작만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러시아 발레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한 번은 리허설을 하면 이렇게 돌고 뛰고 이렇게 파트너 여자와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선생님과 이야기만 했었어요. 리허설 안 하고 네.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 발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러시아 발레를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춤을 오래 추고 완벽하게 추기 위해서는 이 설명을 내가 들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알고 의미를 알고 선생님께 가니까 그 설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지금도 러시아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계속 공부 중입니다. 네. Song of the Mermaid is considered one of the finest original ballet pieces from Korea. It was choreographed by the director of the dance faculty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un-hee Kim. 20 years on from its premiere, it now holds its place among KNUA dance faculty's signature repertoire. It's considered a textbook piece for those learning ballet here. This year, they are taking the Song of the Mermaid to the New York City Center for the first time.
Kimin Kim will be playing the lead role as an alumnus of the KNUA. 김인희는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서웠지만 무용이 좋고 뭔가 잘하고 싶고 그래서 뭐든지 가르치면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던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불이 있고 조용해서 그래도 한번 싹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김기민이가 거울을 보고 뭔가 이렇게 투시를 하면서 뭔가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하면서.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발견을 하지? 이런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었어요. 이번 방문이 공연 준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인어공주를 이번에 공연하시는데 또 이 공연이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라면 무엇일까요? 김선희 원장님의 안무인 이 인어공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고 첫과 지금까지 역사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박세연 같은 경우는 파리 오페라에 있고요. 최은규 친구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주역 묘용수를 하고 있고, 최지영, 한서혜, 해외 지금 진출해 있는 너무 많은 무용수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무용수들이 김선희 원장님의 안무인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 공연을 준비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이 많지만 지금 생각해 오면 너무 우리 성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선희 원장님께서 이렇게 공연 지휘를 하셨을 때 발레단의 허락만 한다면 저는 무조건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왕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김인 씨의 주특기인 고도의 점프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연했을 때와 지금과 또 작품 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안무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팬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코스모스라고 들었어요. 여리여리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별명이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좋지 않나. 본인의 어떤 점을 보고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점프를 잘 뛴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준 것 같은데 이렇게 고맙죠. 그거 말고도 별명이 너무 많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김연아 씨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 이렇게 도는 걸 턴을 잘해서 남자 김연아? 네, 남자 김연아 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별명이 있었었고요. 전 영광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스타와 저를 이렇게 김인 씨도 대스타시잖아요. 발레계에서. 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외 공연할 때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공연할 때 많은 나라에서 와주세요. 미국에서도 많이 와주시고요.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감사한 팬도 러시아 팬들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김인이 그 부분은 저런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다. 와. 왜냐면 그 팬들은 바르지니코프 시절 때부터 이렇게 50년대부터 그 가장 전성기였었던 그 7, 80년대 러시아 발레 시절 때부터 계속 보셔왔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히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또 그거에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다짐이나 어떤 만트라 이런 게 있는데 어떠세요? 김인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다짐 같은 게 있나요? 잘해야지라는 다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선생님과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요. 그냥 춤. 그냥 춤추고 올라갔다 내려오자. 그냥 춤이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좀 내포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춤추는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관객들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춤을 추고 내려오자. 왜냐면 내 자신이 그 작품에 빠져서 행복해야 관객들도 정말 보기가 재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작품만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다른 거에 뭐 테크닉에 욕심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춤추고 내려오자.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나가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르기 전에. 네. 그거 말고는 제가 공연하기 전에 좀 말수가 적어지기는 해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크게 울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감정에 똑같은 힘으로 다시 울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쏟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과 말을 하고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것도 에너지 수업이거든요. 공연 전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공연에 그만큼 에너지를 못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거지만 그래도 공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미세한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평소 가지고 계신 생활 신조라든지 인생관 이런 게 있나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 그만큼 결과물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과거는 좋은 거든 기쁜 거든 빨리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 이렇게 가장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제 신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작품 분석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은 무용 없이 공연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발레는 음악 없이 공연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레에게는 음악이 절대적이죠. 네, 그만큼 중요한데 음악에는 발레에 대한 해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반복해서 듣고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공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오는 부분은 2시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나오는 것 부분 외에도 2시간짜리 음악을 거의 다 외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무자나 작곡가의 철학을 최대한 느끼려고 하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야 이 작품 해석에 이 안무자가 어떤 의도로 이 안무를 했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무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작품에 맞는 시대 영화를 찾아서 다운받아 보기도 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수기미녀의 왕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등장신을 위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 시대의 영화들을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그러면 또 어떻게 손짓을 하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예. 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닌 내가 이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예. 같은 작품을 공연한 다른 무용수의 작품도 좀 보는 편이세요? 다른 무용수의 공연을 보는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무용수들의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만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단점을 보면서 저거는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래야 제 춤에 많이 도움이 되고, 예, 제 춤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품 제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몸 관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체중 관리하시고 또 운동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용수한테는 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잠을 잘 자야 근육도 다시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컨디션도 좋다 보니까 그 다음날 리허설을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잠 말고도 음식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기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전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 때는 러시아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죠.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가격대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예, 비싸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의 스트레스를 네. 오늘 그럼 어떤 음식을 시키세요? 저는 김치찌개를 많이 좋아해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를 많이 좋아해서 어머니 김치찌개를 가장 먹고 싶기도 한데 예, 뭐 집에서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러시아에서 김치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사서 이렇게 요리도 해 먹는데 그 맛이 안 나오죠. 어머님의 손맛. 어머니 맛이 안 나오죠. 그리고 너무 잘 됐어요. 김치찌개가 너무 잘 돼서 오늘은 됐다 했는데 밥이 없거나 그럴 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요리도 이렇게 취미로 하는 편이에요. 가장 잘하는 거는 이제 김치볶음밥이랑 제육볶음. 네, 2년 전에는 부상 때문에 아예 1년을 통째로 쉬었다고 들었는데 본인에게는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가장 큰 부상이 딱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린스키 시험 보기 1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딱 이렇게 2번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연 많았고 그리고 그때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이제 게스트 주역 명수로 공연을 했었고 부누아 델라 당스에서 상을 또 받았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2개 더 상을 받았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그걸 다 받다 보니까 몸은 쉬어야 되는데 또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무리해 오고 또 이제 부상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쉬면서 1년 동안 발레를 안 봤거든요. 일부러. 발레를 보면 눈물이 날까 봐. 그러면서 제가 안 해봤었던 것도 해보고 공연이 많을 때 못 해본 이렇게 여행이라던가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힘들었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슬프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1년 동안이라는 건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에 시간을 활용하기 나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공연을 안 보다가 딱 한 번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빅토리아 테레시키나라는 제 파트너 무용수가 자기가 사랑의 전설이라는 공연을 엄청나게 어렵고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 공연을 하는데 꼭 보러 왔으면 좋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린스키 작품들 중에서 제 레파토리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레파토리가 그리고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레파토리가 사랑의 전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시작했는데 그 음악만 들어도 제 옛날 생각이 나고 막 춤췄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강해지면서 더 생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었나. 오는 11월에는 돈키호테에 또 주역을 맡으셔서 공연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매번 작품에 임할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세요? 마린스키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작품이 돈키호테랑 라바이드레 같은데 제 춤 스타일과 제 성격과 제 캐릭터와 이 작품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춤추기도 너무 편하고 제가 돈키호테나 라바이드레를 춤추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공연 너무 많이 춤추다 보니까 공연 날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가 크게 아프기도 했었고 저희 형이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었고 친한 친구가 싸우기도 했었고 공연 날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분 상태에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지라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감정을 느끼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다음 공연 때 춤을 출 때 더 감정도 풍부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아무리 많은 공연이어도 항상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연의 실수를 그날 크게 했어도
후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못 들어보는 적도 있었고 아니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거의 넘어진 적도 있었고 뭐 그 정도로 일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이렇게 후회는 안 됐었던 거예요. 물론 슬프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으니까 이렇게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슬플 때, 그것보다 더 슬플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연을 끝나고 조금 더 노력했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슬픈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작품을 하다 보면 또 이 작품 꼭 해보고 싶다, 어려운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다, 또 이분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ABT의 질리안 머피라던가 아니면 뭐 마린스키만 해도 뭐 주역인 뭐 테리오식이나 오스몰키나 노비코바 또 뭐 보쉬의 극장이나 런던에 있는 주역도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꼭 다양한 파트너를 일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봤었던 파트너와 똑같이 다시 일을 해서 더 좋은,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작품 같은 경우는 안 해봤었던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든 그런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또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작품이라면 어떤 작품이든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기회가 있다면. 네. 같이 해보고 싶은 예술 감독이나 또 안무가가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저희 마린스키 예술 감독이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랑 너무 마음이 잘 맞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게 없고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그분과 일을 하고 있어서. 안무가 또한 이렇게 작품처럼 일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안무가든 일해보고 싶어요. 안무가마다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리허설하는 진행 방식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나 제가 만약 안무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방법도 있었지 이런 방법도 있었지 이렇게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더 좋은 안무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앞으로 안무도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예, 조금 생각이 있어요. 예,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후에 지금 말고 지금 좀 더 춤을 추고 싶고요. 지금 춤추는 게 너무 행복해서 춤을 더 추고 싶고 후에 이제 안무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앞으로 김기민 씨의 계획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돈키호테를 했지만 내일도 돈키호테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나은 김기민의 돈키호테 더 개성 있고 더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선물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예.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에 오면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는 게 또 꿈이 아닌가.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He may already be at the top, but he never stops striving to become even better, which is why he is one of the best male ballet dancers in the world. That was our interview with Kim Gi-min. We'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interesting story. Thank you for watching. Bye-bye.